등기를 했어 안 했어라고 물어보면 그죠. 당사자한테 제가 묻잖아요. 네네. 자기가 자꾸 전세라고 그래요. 왜 전세요? 했더니 보증금 1억만 내고 월세를 안 내요. 그래서 물건은 물건, 부동산이란 물건 그 자체에 붙어서 인정되는 권리고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요구되는 그런 네.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대표적인 물건이 되는데요. 네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항력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제가 줄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볼멘소를 하고 맞아요. 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임차인들은 조금 더 나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가 나을까요? 임대가 나을까요? 전세와 임대. 흔히들 전세와 임대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타이틀만 보면은 네. 전세와 임대가 다른 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들 혼동스러워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실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전세와 임대를 먼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네. 상당수 그 전혀 엉뚱한 구별을 갖고 있거나 또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대라는 그 말 자체가 빌린다라는 그 개념으로 그렇죠. 임대 밑으로 전세와 월세 이렇게 나눠진다고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분류 방법은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잘못된 분류 방법을 할 수 네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전세와 임대 중에서 어떤 개념이 더 크냐고 굳이 묻는다면 네네. 학술적으로는 임대가 더 큰 겁니다. 임대가 더 큰 거고 전세는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형태의 임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전세와 임대는 완전히 제도상으로 법률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같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전세 세입자인지 임대 세입자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네네.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겠죠. 네, 오늘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전세는 물건, 임대는 채권. 이 그 차이점을 두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는 전세권이라고 해서 물권이라고 그러고 네네. 임대는 임차권이라고 해서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보통 이게 우리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월세를 내지 않고 네네. 올 전세금 보증금을 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임대가 아니라 전세라고 보통 말을 그쵸. 하죠. 그래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 일부 걸려 있고 매달? 월세 형태로 매달 준다든지 네네. 또는 1년치를 한 번에 주는 사골세로 가는데요. 네네. 이렇게 보증금 월세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계약서상에 이게 임대 계약서인지 전세 계약서인지 명칭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전세와 임대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네. 전세는 전세권이라는 설정 등기, 즉 형식적인 등기 서류를 갖춰서 네네. 등기 문서가 되어 있는 것만 전세고요. 전세. 나머지는 모두 임대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다른 분류는 없습니다. 그럼 전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안 하면은 이거는 임대라는 무조건 말씀이시죠? 임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등기를 했어 안 했어라고 물어보면 그죠. 당사자한테 제가 묻잖아요. 네네. 자기가 자꾸 전세라고 그래요. 왜 전세요? 했더니 보증금 1억만 내고 월세 안 내요. 그래서 그러면 전세요? 했더니 전세라고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혹시 등기했느냐? 그런 걸 안 했고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월세가 됩니다. 임대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전세하고 임대를 굳이 이렇게 구별해야 된 이유, 바로 물건과 채권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네네. 자, 물건과 채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건은 물건, 부동산이란 물건 그 자체에 붙어서 인정되는 권리고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요구되는 그런 네.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은 상대적이죠. 미연 씨와 저하고 있는 채권은 우리 둘만의 문제지 다른 사람을 향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물건은 물건만 존재한다면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따라다닌다는 소리가 됩니다. 전세권은 대표적인 물건이 되는데요. 네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항력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네. 일반인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 같아요. 글쎄,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항을 한다는 걸까요? 이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대항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그쵸. 나왔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이제 보통 우리 선의의 어떤 그런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즉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했어요. 네네. 근데 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팔 수가 있거나 또는 빚을 못 갚아줘 경매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바뀌겠죠. 이처럼 새로운 주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도 자기의 어떤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권은 설정 등기를 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대항력이 완성돼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임대라고 하는 임차권은 네네. 보증금 월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대항력이 무조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임대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의 비율로 봤더니 전세권 등기까지 한 전세 세입자보다 임대로 사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쵸. 거진 비율로 보면 5대 95 정도. 오, 대구시.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들은 대부분 대항력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특별보호법이라는 것을 네네. 정부가 만들게 되었고요. 이 법을 통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똑같은 힘을 주겠다라고 만든 네,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전세 사는 분들은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되지만 네네. 임대로 들어가신 분들은, 즉 임차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입신고 네. 플러스 확정일자는요? 확정일자는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네네. 생기겠지만 전입신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항력, 네네. 주인이 바뀌어도 나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1년 있으니까 더 살겠다라고 네. 하는 게 전입신고고요.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일부 알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네.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까지 무조건 해라. 왜 해요? 하면 좋다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왜 다른지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이고 네. 확정일자는 만일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때 내 보증금을 혹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확정일자입니다. 네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전혀 쓸모없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전입 신고. 예, 그것이 그래도 중요해요. 추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그렇죠. 대비 전입 예방책인데 안 했다고 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걸 인식하고 부랴부랴 그때 확정일자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든 임대든 중요한 거는 나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전국에 있는 세입자 임차인들은 보증금 액수가 좀 커지면 네네. 당연히 이 보증금을 회수할 때 혹시 떼이진 않을까 그죠. 또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장돼야 될 계약 기간이 그대로 준수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럼요. 실제로 많이 그렇지 않은가요? 일선에서 보시면 주인분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다 잘 가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줘야 줄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볼멘소리를 하고 맞아요. 자,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법률적으로 전국에 가신 많은 그 임대인 분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 거 관계없이 전세든 임대든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 패턴으로 나눠서 한번 봐볼게요. 전세든 임대든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바로 반환하지 아니했을 않을 때. 경우. 네네. 두 번째 케이스는 계약 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경매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 법정에서 자신의 어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 전세의 경우에는 이 전세권자에게는 우리 법률적으로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돈을 들어서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이 전세권이라고 했죠. 네네. 전세권이 되면 물권이 되는 거고 이 전세권자에게는 경매 신청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은 경매를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순간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네네.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경매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경매로 넘어오게 되면 그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전세권 등기가 돼 있었잖아요. 네네. 보증금 액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자기는 순서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임차인, 즉 임대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네.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빼거나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만
배당을 받을 수 받을 있는 수 자격이 있다는 주어집니다.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그걸 놓고 보면 누가 더 유리하죠? 전세권자가 조금 더 그렇죠. 유리하겠죠.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한 방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한 방일까요? 자,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둘이 다른 사건입니다. 네네. 전세권자 배당받을 순위가 3순위였어요. 임차인도 배당받을 순위가 3순위였어요. 즉 1순위부터 돈을 받고 남는 돈 있을 때 받아가는 거거든요. 배당하는 네네. 게. 근데 전세권자는 3순위다 보니까 자신의 전세 보증금 중에서 일부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네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 보증금 5천이 넘지 않으면 네네. 1,700만 원은 묻지마 1순위 준다는 겁니다. 1,700만 원에 대해서. 1,700만 원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그 최우선 변제권도 요즘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네. 이 보증금의 의미가 네. 월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나의 보증금만을 놓고 네. 이 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도 알고 계신데 네. 뭐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환산 보증금에 대해서 전혀 환산 개념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월세 말고 순수 보증금을 보증금에 지급하는 대해서만? 부분만 아, 예, 보장을 그래요. 받는 것이고 월세를 환산해가지고 보증금 액수를 크게 네네. 바꿔서 받아야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임대의 경우에 사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세권이 많은 보장이 되는 부분을 임대가 많이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도 굳이 실익을 따져본다면 전세권이 훨씬 더 간단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네. 결론적으로 우리 임차인들은 조금 더 나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가 나을까요? 임대가 나을까요? 수많은 세입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갖는 겁니다. 네. 즉 전세권 등기도 할 수 있으면 등기를 주인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갖고 또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놓는다면 네네. 전세권자와 임차권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고 경매 절차나 다른 곳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완비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두 가지만 해놓으셔도 거의 90% 이상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